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미선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며 지하철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어릴 적 부모가 장난으로 기차역에 남겨둔 이유가 충분히 여성스럽지 않아서였다고 고백받은 그날 이후 미선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제 25살이 된 미선은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항상 그 기업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보이시한 스타일로 짧은 머리와 편안한 옷차림이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미선은 그것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날 저녁, 미선은 카페에서 미희를 만났다. 미희는 대학 동창으로 오랜 친구였다. 미희의 긴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는 미선에게 항상 위안을 주었다. 미선아, 요즘 어때? 회사 일 바빠? 미희가 물었다.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미희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서울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미선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를 여성답게 만들려 애쓰고 있었다. 결혼 얘기가 나오면 미선은 항상 피했다. 다음 날, 미선은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 조건은 이미지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미선 씨, 좀 더 여성스럽게 입고 다니면 좋겠어.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상사의 말에 미선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퇴근 후 미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희야, 나 오늘 정말 화났어. 왜 다들 나를 바꾸려고 해? 미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미선아, 너는 그대로가 좋아. 변하지 마. 그 말에 미선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둘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반짝이는 가운데 미선은 처음으로 미희의 손을 잡았다. 미희도 놀라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 순간 미선은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확신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선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미선아, 결혼할 사람 소개해줄게. 이제 나이도 들었잖아. 어머니의 말에 미선은 당황했다. 그녀는 미희와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요즘 미희랑 자주 만나네? 그 애랑 너무 붙어 다니지 마. 이상한 소문 날라. 미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미선은 밤새 고민했다. 미희를 포기할까? 아니면 가족을 버릴까? 그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미희도 자신의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정치인이었다. 미희의 사랑은 미선에게 있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미선아, 우리 이게 맞을까? 미희가 물었다. 미선은 대답 대신 미희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안아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에서 둘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나는 너 없인 못 살아. 미선의 말에 미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다음 날 미희의 아버지가 미희를 불러들였다. 미희야, 내가 그런 소문에 휘말리면 안 돼. 가족의 명예가 걸렸어. 미희는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미선은 회사에서 또 다른 압력을 느꼈다. 동료들이 그녀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선 씨, 남자친구 없어? 이상하네. 그런 말들이 날아들었다. 미선은 참았지만 속으로는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미희에게 도움을 청했다. 미희야, 나 지쳤어. 도와줘. 미희는 미선을 위로했지만 자신의 상황도 복잡했다. 미희의 어머니가 병이 들었고 가족이 그녀를 더 감시했다. 둘의 만남은 점점 위험해졌다.
미선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두려웠다. 기차역에서의 그날처럼 버려질까봐.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미선은 미희와의 데이트를 계획했다.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기차를 타는 순간 미선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부모님이 나를 버린 이유가 나 때문이었어. 미선이 미희에게 털어놓았다. 미희는 충격받았지만 미선을 안아주었다. 여행 중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미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이 좋아졌어. 하지만 숨겨왔어. 그 고백은 둘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부산의 바닷가에서 미희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즉시 서울로 돌아와. 중요한 일이야. 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미선은 불안했다. 미희야, 무슨 일일까? 미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에 도착하자 미희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희를 데려가며 미선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미희를 망치네. 그 말에 미선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미선은 결심했다. 미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다음 날 미선의 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왔다. 미선아, 내가 그런 식이면 가족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 미선은 눈물을 삼켰다. 갈등이 시작되었다. 미선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회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 내가 여성답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너를 이상하게 봐. 미선은 그 말을 듣고 어린 시절 기차역 사건을 떠올렸다. 부모의 장난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녀는 미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희야, 나 이제 어떻게 해? 미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나를 감시해.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둘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서울의 카페에서 몰래 만난 둘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헤어질까? 미희가 물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미희의 아버지가 미희를 해외 유학으로 보내려 했다. 내가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정상적인 삶을 살아. 아버지의 말에 미희는 반항했다. 아빠, 사랑은 정상과 비정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미희는 미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미선아. 나 갈 것 같아. 미선은 절망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상사가 다시 압박했다. 미선 씨, 요즘 일에 집중 안 해? 이미지 바꾸라고 했잖아. 미선은 화가 나서 대답했다. 제 이미지가 왜 문제예요?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 말로 인해 미선은 경고를 받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기준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미선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참아.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라고 말했다. 미선은 더 외로워졌다. 미희는 집에서 아버지와 대치했다. 왜 미선을 싫어하세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런 관계는 가족의 수치야. 내 어머니 병도 악화될 수 있어. 미희는 어머니의 병을 생각하며 주저했다. 사랑과 가족의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미선에게 몰래 만나자고 제안했다. 둘은 한강에서 만났다. 미희야, 나 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미선의 말에 미희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하지만 가족이 그날 밤 둘은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결의의 표시였다. 그러나 다음 날 배신이 일어났다. 미희의 친구가 둘의 관계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미희가 여자와 사귄대요. 친구의 말에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는 미희를 방에 가두고 미선에게 경고 전화를 걸었다. 우리 미희에게서 떨어져. 아니면 내 삶을 망칠 거야. 미선은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기차역에서 버린 게 잘한 일이었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미선은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부모의 고백이 다시 상처를 파헤쳤다. 그녀는 미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미희는 갇혀 있었다. 미선은 혼자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풍토가 그들을 억압했다. 미선은 변화를 결심했다. 그녀는 미희를 구하기 위해 미희의 집으로 갔다. 미희 아버님, 제발 미희를 풀어주세요. 미선의 용기에 아버지는 놀랐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올 자격 없어. 미희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미선을 봤다. 미선아, 가 위험해. 하지만 미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순간 미희의 어머니가 개입했다. 여보, 미희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동요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했다. 미희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집을 나와 미선과 함께 도망쳤다. 미선아, 같이 가자. 둘은 서울의 거리를 달렸다. 하지만 그 뒤에는 추격이 따랐다. 미희의 아버지가 경찰을 불렀다. 우리 딸을 납치했다. 미선과 미희는 숨을 곳을 찾았다.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다. 이제 어떻게 해? 미희가 물었다. 미선은 우선 안전하게 있자. 나중에 해결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선의 부모도 그녀를 찾고 있었다. 가족의 압력이 둘을 짓눌렀다. 미희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가족을 버렸어. 미선은 위로했다. 사랑을 선택한 거야.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미선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내 이미지가 회사에 악영향을 미쳐 상사의 말이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미선은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사회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LGBT 권익을 위한 모임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한 멤버가 말했다. 미선은 힘을 얻었다. 미희도 함께했다. 하지만 미희의 아버지가 여전히 위협했다. 그는 미희의 유학을 강행하려 했다. 미희는 거부했다. 아빠, 저는 미선과 함께할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절교를 선언했다. 미희는 상처받았지만 미선을 선택했다. 미선과 미희는 임시로 친구의 아파트에 머물렀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다. 미희야, 후회 안 해? 미선이 물었다. 미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돈이 떨어지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미선은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미희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둘의 삶은 고달팠지만 사랑으로 버텼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쑥덕거렸다. 저런 애들 봤어? 미선의 부모가 그녀를 찾아왔다. 미선아, 집으로 돌아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어머니가 애원했다. 미선은 단호했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그런 식이면 유산도 안 줘. 미선은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미희와의 미래를 꿈꿨다. 우리 해외로 갈까? 미희가 제안했다. 하지만 비자가 문제였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인정받지 못했다. 미희의 친구가 다시 배신했다. 그녀가 둘의 위치를 미희의 아버지에게 알렸다. 미희가 위험해 친구의 말이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보내 둘을 데려오려 했다. 미선과 미희는 도망쳤다.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미선아, 무서워, 미희가 말했다. 미선은 안아주며 괜찮아, 내가 지킬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격은 계속되었다. 인천의 호텔에서 머물렀지만 불안했다. 다음 날 미선은 LGBT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어, 단체 멤버가 말했다. 미선과 미희는 상담을 받았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하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미희의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다. 미선을 납치죄로 고소할 거야. 미희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왜 그래요? 저 행복해요.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내가 세뇌당한 거야. 미희는 절망했다. 미선은 미희를 위로했다. 우리 함께 싸우자. 둘은 변호사를 구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미선은 모든 재산을 팔았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미희는 눈물을 흘렸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미희의 아버지는 증언했다. 그 여자가 우리 딸을 망쳤어요. 미선은 반박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재판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동성 커플의 가족 분쟁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미선과 미희는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적이야. 미선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미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오라. 이 재판에서 미희는 증언했다. 저는 미선을 사랑해요. 가족도 사랑하지만 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판사는 중립적이었다.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성인의 선택권도 중요해. 하지만 판결은 미희의 아버지에게 유리했다. 미희는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해. 미희는 울었다. 미선은 항소하기로 했다. 포기 안 해. 하지만 미희는 지쳤다. 미선아, 나 돌아갈게. 미희의 말에 미선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 함께였잖아. 미희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다. 엄마 병 때문에. 미안해. 미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미선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왜 나만 버려지는 거지? 어린 시절 기차역이 떠올랐다. 미선은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LGBT 단체의 도움으로 버텼다. 너는 강해. 예 멤버의 말이었다. 미선은 제기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미희는 집에서 고립되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감시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하지만 미희의 마음은 미선에게 있었다. 그녀는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미선아, 사랑해. 미선은 답했다. 나도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미희는 반항을 계획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동의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의 도움으로 미희는 다시 도망쳤다. 미선은 미희를 기다렸다. 둘은 재회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해. 하지만 미희의 아버지가 다시 쫓아왔다. 이번엔 폭력적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고용해 미선을 위협했다. 떨어져. 미선은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난 미선은 미희를 봤다. 미희야, 괜찮아. 미희는 울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미선은 아니, 우리의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그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미디어에서 다뤘다.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 미선과 미희는 공개적으로 나섰다. 인터뷰를 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지지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미선의 직장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다. 미희의 가족은 분열되었다.
어머니는 지지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미선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미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미희가 말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미선의 다친 팔은 회복 중이었고 마음의 상처는 더 컸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기차역에서 버려지는 꿈괴 나를 버렸어. 미희는 미선을 안아주었다. 이제 내가 있어? 사회운동은 계속되었다. 미선은 LGBT 행사에 참여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그녀의 블로그는 인기를 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댓글들이 달렸다. 미희도 함께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화해를 시도했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가족을 배신했어 라고 말했다. 미희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미선의 부모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어머니가 미선을 찾아왔다. 미선아, 미안해. 어렸을 때 그 일, 잘못했어.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다. 그런 삶은 안 돼. 미선은 가족과의 갈등을 계속 겪었다. 미희의 어머니 병이 악화되었다. 미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미희의 손을 잡았다. 미희야, 내가 행복하면 돼. 아빠 설득할게. 그 말에 미희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병 때문에 더 안 돼. 미희는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미선은 미희를 지지했다. 가족도 중요해. 가봐. 미희는 병원에서 지냈다. 그동안 미선은 혼자였다. 그녀는 사회의 압력을 느꼈다. 직장에서 복고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미선 씨, 뉴스 봤어? 대단해. 일부는 칭찬했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미선은 강해졌다. 그녀는 연설을 했다. 한국 사회는 변해야 해요. 사랑은 자유예요. 미희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엄마가 지지해요. 제발. 아버지는 동요했다. 어머니의 병이 그를 변화시켰다. 미희야, 나 잘못했어. 아버지는 사과했다. 미희는 울었다. 고마워요. 아빠.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미희는 미선에게 달려갔다. 미선아, 이제 괜찮아. 둘은 안아주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미선과 미희는 법적 투쟁을 계속했다. 동성 커플의 권리를 위해 우리가 선례가 되자 미선이 말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도전을 겪었다.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는 죄야. 미선은 위협을 받았다. 하지만 지지자들도 많아졌다. 파이팅! 미희의 가족이 완전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미선을 만났다. 미선 씨, 미안해. 우리 미희 잘 부탁해. 미선은 놀랐다. 네, 감사해요. 그 순간 미선의 부모도 변화했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아버지가 미선을 불렀다. 미선아, 집에 와의 내 선택을 존중할게. 미선은 행복했다. 가족의 지지가 둘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미선은 직장에서 승진을 포기해야 했다. 이미지가 문제야.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LGBT 상담소를 열었다. 미희도 함께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둘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찼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고조된 드라마는 서서히 안정되었다. 미선과 미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미선은 가끔 기차역을 지나며 생각했다. 그날이 나를 만들었어.
미희는 그리고 나를 만나게 했어 라고 말했다. 둘의 사랑은 강해졌다. 미선과 미희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사회운동으로 인해 미선은 공인처럼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어떻게 버텼나요? 미선은 대답했다. 사랑 덕분이에요.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심해졌다. 온라인 해킹, 협박 편지. 미선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싸움, 미희도 동의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개선되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미선의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사회가 어떻게 볼까? 하지만 어머니의 지지가 컸다. 미희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노력했지만 가끔 옛 생각이 떠올랐다. 미희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둘은 해외여행을 갔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목격했다. 우리도 언젠가, 미선이 말했다. 돌아와서 그들은 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동성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이 서명했다. 미디어에서 다뤘다. 변화의 물결. 하지만 개인적인 갈등이 다시 일어났다. 미희가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니, 미희의 여동생이 임신했다. 가족 모임에서 미희는 압력을 느꼈다. 너도 결혼해서 아이 낳아. 미희는 저는 미선과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가족은 침묵했다. 미선은 그 자리에 불편했다. 미희야, 괜찮아. 미선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 기차역 사건이 나를 망쳤어요. 상담사는 그게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미선은 깨달았다. 과거를 받아들이자. 그녀는 부모에게 솔직히 말했다. 그날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어요. 부모는 사과했다. 미안해, 미선아. 미희와 미선은 파트너십을 맺었다. 비공식적이지만 의미 있었다. 영원히 함께 친구들이 축하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직장에서 미희는 승진을 놓쳤다. 이미지가 미희는 화가 났다. 왜 우리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미선은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평등을 위해 수천 명이 모였다. 미희도 연단에 섰다. 사랑은 자유예요. 그날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미선은 다쳤다. 병원에서 미희는 울었다. 미선아, 깨어나. 미선은 회복했다. 그 사건으로 사회가 주목했다. 정부가 논의를 시작했다. 동성애 법안, 미선과 미희는 희망을 가졌다. 우리의 승리야. 시간이 흘렀다. 미선과 미희는 함께 늙어갔다. 가족은 받아들였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미선은 회상했다. 그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어. 이 선택은 옳았는가, 그른가?